축구 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기 대표팀 감독에 관해서는 국적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된 바 없고 전력강화위원장이 구성해가지고 조속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결국에는 경질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죠. 그런데요, 경질 결정 이후에 남아있는 과제는 굉장히 굵고도 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나와서 결정사항 경질합니다라는 걸 발표한 거죠. 그런데 그거 앞서서 몇 시간 전에 클린스만 감독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본인의 SNS상에 뭔가 글을 좀 올립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영어로 쓴 건데 좀 번역을 저희가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하게 보내주신 모든 성원에 감사한다. 준결승 간 게 자랑스럽다는 뜻 같죠? 그리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이 이제 이 축구팀을 맡은 기간이에요. 13경기 연속 무패 놀라운 여정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keep on fighting. 저 팔뚝은 뭡니까? 저거 지금 그려있는 거.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자라 축구 해설위원 오늘도 좀 자리하고 계신데요. 일단 저 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무슨 뜻으로 저런 글을 올린 걸까요? 해석에 앞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 불쾌합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기 이전에 예, SNS 글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댓글도 달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오. 내용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드린다면 예.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 본인은 무능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오. 아시안컵에서 준결승에 올라간 날 경질했다. 그리고 13경기 무패를 얘기를 했잖아요. 1년 전에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예. 우루과이와 대등하게 싸우고 포르투갈을 잡는 그런 훌륭한 팀이었습니다. 예. 그런 팀을 물려받아서 엘살바도르와 비기고요. 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팀과 사투를 벌이는 경기 결과를 가까스로 만들었거든요. 비긴 거죠? 가까스로 비겼는데 예. 그러한 결과를 모두 다 섞어서 누구와 어떻게 싸워서 무패를 이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예. 단순히 그냥 결과만 나열해서 13경기 동안 패하지 않고 아시안컵에서 4강까지 올라간 나를 경질했다는 거죠. 저게요, 전혀 축구를 모르시는 분, 그리고 전혀 우리나라 관계 없는 분이 그냥 보면은 저 준결승이 월드컵인 줄 알겠어요. 월드컵 준결승 간지. 너무 그래서 매우 자랑스러운지. 불쾌하다는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keep on fighting은 뭡니까? 잘해봐라는 뜻 아닐까요? 잘해봐라.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이 미리 경질될 거를 알고 난 떠납니다. 그 뜻으로 쓴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통보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공식적으로 대한축구협회 발표는 오후 2시 30분이었는데 예. 그에 앞서서 약 1시간에서 아. 1시간 30분 전에 미리 게시물이 알려진.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미 통보를 받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 2020년 독일 프로팀 감독을 잠시 맡았잖아요. 짧게 아주. 근데 그때도 뭐 떠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 통보하고 떠났다면서요? 당시에는 SNS 라이브 방송 도중에 예. 홧김에 사임을 했습니다. 아, 원래는 사임한다는 의사가 아니었는데. 하도 팬들이 많이 뭐라고 해서 홧김에 사임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에 부임했을 때 기자들이 이제 당시 사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럴 때 클린스만 감독의 답변이 본인은 많은 교훈을 얻었고 예. 사람은 거기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저는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 섬찟했거든요. 오. 거기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사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예. 좀 무서웠는데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오늘 축구협회가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축구협회 한 조직에서 그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경질 건의를 했잖아요. 어제 발표 내용 중에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지목을 하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크림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크림스만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다.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핑계를 댄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황보관 부장은 좀 순화해서 표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전술이 부재한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축구협회는 전술이 없었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패배를 선수 탓을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봐요. 여론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가장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이건 경질됐어요.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임 감독을 임시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임 감독의 조건은 뭡니까? 그럼 지금. 다시 이제 감독 선임에 대해 올바른 프로세서를 정립하는 게 시급합니다. 예. 물론 오늘 이 경질사에서 정몽규 회장이 크리스만 감독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독단에 의해서 선임이 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예. 크리스만 감독이 선임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설명을 내놨어요, 오늘. 근데 그 얘기인 즉슨 프로세서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뜻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굳혔지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은 60명이 넘는 후보군이 있었고 거기서 추려서 크리스만 감독이 선임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크리스만보다 못한 감독 60명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표팀에 지원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 되네요. 네, 그런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크리스만 감독보다 못한 감독 60명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일단 후임 감독 급해요 지금. 월드컵 2차 예선도 해야 되니까.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당장에는 아마 리스트업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K리그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라든가 김기동 감독, 이종효 감독 이런 감독들이 거론이 되고 예. 또 지금 현업을 하고 있지 않은 최용수 전 강원FC 감독도 있고 지금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 같은 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감독을 선임해서 3월 A매치부터 벤치에 동행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워낙 3월 A매치 이 월드컵 2차 예선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또 서두르다 보면은 졸속으로 감독이 선임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갔대 3월 월드컵 2차 예선이 진행되기 전까지 일단 감독은 결정을 하고 예. 벤치에 동행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3월 A매치에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예. 일단 우리 대표팀을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감독을 선임을 하는 게 먼저고요. 그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 조속히 졸속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후임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을 경우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으로요? 외국인 감독이 어떤 감독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감독, 외국인 감독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을 선임하더라도 아마 얘기는 많이 나올 겁니다. 여론이 갈라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결과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겠죠. 크리스만 감독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떠났죠.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질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위약금 얘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경질됐잖아요. 그럼 위약금이 본인이 받을 게 한 70억 된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 코치진 포함하면 한 100억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야 된다는데 이분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위르겐 크린스만 전 축구 대표 감독 전이라고 빨리 썼습니다. 지금. 근데 옆에 보면 2010년 미국 축구 대표팀 감독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경질됐는데 위약금을 미국 쪽에서 82억 정도 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위약금 앞서서 82억 받고요. 요번에 본인이 70억 받아서 합하면은 150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쯤 되면은 이거 위약금 재테크 아니냐 지금. 재테크 수준이 아니라 거의 치부 수준 아니냐 지금. 이런 말도 좀
약간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원래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원래 정치 논평 하시러 나오셨는데 변호사시니까 제가 좀 이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위약금 좀 깎을 방법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는 클린스만 감독이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인품이 있는 분이기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경질됐지만 아주 잘 풀려서 또 다른 팀을 맡거나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새로운 팀을 맡아서 거기서 소득이 좀 발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한축구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한국법으로 정했는지 혹은 독일법이나 미국법으로 정했는지 이것부터가 관건입니다. 그 계약의 기준이 되는 중거법이 과연 어느 나라 법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이제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공개가 된 적이 없어서 사실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 계약의 중거법이 만약에 한국법이라면 축구 감독과의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임 사무를 어떤 수행한 경과에 비춰서 보수가 너무 과도하다. 그럴 때는 위임 사무의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서 그 위약금의 감액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 행태를 봤을 때는 한국법을 중거법으로 계약하는데 동의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은 미국법 또는 독일법 또는 뭐 유럽의 어느 나라 법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보통 이런 종류의 국제 감독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오로지 FIFA 규정에 의해서만 해석되고 적용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거법에 관해서 합의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쟁 해결 절차도 FIFA의 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불복하게 되면은 그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선례에 비춰 보면은 사실은 대한축구협회가 좀 유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그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선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쁜 결과를 어떤 경질 사유로 삼을 때는 그 나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경질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유가 계약서에 이미 미리 써 있어야 되고요. 계약서상에 우승이 조건이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그 계약은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유리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불리는 것은 잔여 연봉이거든요. 그 잔여 연봉은 크게 세 가지를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클린스만 감독이 예를 들면 다른 클럽이나 다른 대표팀을 맡아서 거기서 연봉이 발생했으면 그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재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얻지 않은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도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게 지금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팀을 맡으면 좀 나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그 경질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세이브한 비용이 있으면은 그것도 빼고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이건 계약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이 되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나 예를 들면은 자기 스스로 그렇죠. 예전에 그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 첼시에서 2015년에 경질될 때 자녀 위약금이 한 7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본인이 명예를 중시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빨리 어디 재취업하거나 이러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하 위원 빨리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감독으로 재취업하는 거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실 정명구 축구협회 회장에게 위약금 관련된 질문도 나왔고요.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감독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겠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접 책임을 좀 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위약금 관련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얘기가 나온 게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이유 자체가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정몽규 회장의 독단에 의해서 선임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면은 위약금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위약금은 대한축구협회가 낼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독단에 의해서 선임이 됐다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한 답인데 재정적 기여 고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답이. 기여를 고민한다고 하셨지 한다가 본인이, 아니네요. 한다고 안 하셨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축구협회 회장으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의 시선, 많은 얘기는 아니 클린스만 감독 선임 자체가 지금 축구협회장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냐. 이게 강한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 이렇게 불렸죠. 축구협회에 요구한다. 뭐 한국 축구를 이렇게 퇴보 붕괴기로 이끌은 정몽규 회장이야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대한축구대표 서포터즈가 이게 그렇게 굉장히 강한 이게 뭐 뭉치기도 잘하고 뭐 이런 지금 조직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이 서포터즈가 저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회장이야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지금서 나오는 게 정몽규 회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퇴 안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요. 관련된 얘기도 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종합적인 그 책임은 뭐 축구협회 그리고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18년도 축구협회 그 총회 때 회장 임기를 4년까지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박선학 의원, 가름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대답을 굳이 하지 않고 예.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4번까지 할 수 있다고 정관을 바꿨는데 예. 그 정관을 상위 부서인 대한체육회라든가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4번 못 한다는 뜻입니까? 못한다는 뜻인데 저 역시도 아마 3년임 때도 그랬고 4연임 때도 그랬고 예. 특별 조항에 의거해서 대한축구협회장을 계속해서 이제 수행하는 걸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확실하게 안 하겠다고 말을 하셨으면 예. 네, 그게 오히려 더 지금의 어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4연임 되지 않았을까 관련해서 뭐 싶은데요. 조항을 바꿨는데 그게 문체부 등등등에서 승인이 안 나왔다. 그걸로 가름한다. 모호한데요.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아마 바란 해석은 이런 쪽이겠죠.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예. 4연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럼 나머지 임기는 계속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럼?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연임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지금 잔여인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사퇴 안 하면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책임을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져야 되는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왜 선임이 됐는지 기자회견 이제 마지막쯤에 답변을 하셨는데 예.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여러 이제 감독 후보군들이 있었고 그 후보군 중에서 추려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서두에 이제 프로세서 자체를 다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렇다면 프로세서 자체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 감독을 뽑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는 성적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대회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난 대회를 돌아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했으니까 어떤 것을 계속 발전 보완시킬 것인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예.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그런 이제 고려를 해서 새 감독을 선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맞서야 되고 예. 그리고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해봤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예. 클린스만 감독은 사실 그러한 조건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부합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뽑는 프로세스 자체가 뭔가 고장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거네요 지금요. 클린스만 감독이 아마 여러 가지 고려 사항 가운데 조건 가운데 부합하는 조건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월드컵을 경험해봤고 국제 무대에 좀 해박하고 그런 조건은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이라든가 독일 예.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을 치러봤으니까 그런 조건은 확실히 부합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정치권에서도 관심 있게 보면서 정치권 인사분이 축구협회 회장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오늘 좀 나왔어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 배가 불렀구나 이거. 축구협회도 그렇고 크리스만 감독 문제도 그렇고 저는 전향적으로 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축구협회도 한번 들여다봐서 혁신할 것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구 회장 사퇴 이 저는 정도. 그 부분도 포함해서요. 자, 이용호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 하나인 문체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 소속이라서 저런 얘기 좀 꺼내놨는데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거 사실은 보면은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따질 만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일단? 매우 따질 만한 사안이죠. 근데 지금 상임위 열기엔 총선에 지금 다 몰두하고서 이게 되겠습니까 상임위가? 할 수는 있는데 집중은 못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들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어서. 뭐 또 지금 다 뭐 저기 지역 민심 표심 뭐 본인들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 뭐 그제 뭐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요. 오후 5시인가 6시에 끝났어요. 근데 이거 상임위 열면 축구 팬심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근데 저는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문체위가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는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뭐 축구협회의 어떤 과정들을 먼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러면 정명구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이렇게 선임하게 된 배경 아니면 두 분과의 어떤 무슨 친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객관적인 프로세스에서 된 것인가. 그다음에 계약 조건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 자체를 보면 그분은 프로예요. 프로는 뭐냐면 본인의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프로는 대중과 팬심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잘한다 하면 아무리 내부에서 패배를 했어도 우리 젖잘싸 있잖아요. 졌어도 잘 싸웠으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칭찬을 해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면 뭐 13번을 해서 뭐 지지 않았다, 연승했다, 뭐 이런 뭐 했잖아요. 특히 마지막 요르단전은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거는 선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잘 싸웠죠. 그러니까 축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2년 히든키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크리스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대한축구협회에서 정몽구 회장이 왜 이런 크리스만 특히 미국에서 한번 위약금 먹튀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왜 또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임용을 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체위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한 4-5시간이면 됩니다. 저는 한번 따져 물어서 어떤 축구협회의 고질적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따져 물어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 무슨 국정감사나 등등등 뭐 상임위 열 때 보면 국회의원분들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료 제출 요구. 이번엔 안 합니까? 이거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자료 좀 갖고 오시죠.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다 내놔 보시죠. 할 만한 사안 같기도 한데 아직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클린스만 감독 자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동반해서 선수들 간에 벌어졌던 충돌. 여기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특히 이강인 선수와 이 충돌 사안의 중심에 지금 서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약간 비판이 좀 집중되고 있죠. 이게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인데요. 또 청원이 올라가는 게 이겁니다. 이강인 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및 중징계를 원합니다. 이런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그 징계라는 것은 저희 소속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갔을 때 많이 마찰이 붙었던 거는 형인데 반말하고 그런 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외국 나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 부분이 조금 우리 때하고 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선후배 간의 규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왔던 내용으로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박찬호 의원. 축구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뭐 한정해 보면 선수들, 그러니까 선후배 선수 간의 위계, 질서 뭐 이런 게 좀 여전히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진실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이것이 사실상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기사가 작성이 됐고 예. 이례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일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게끔 선수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참으로 이제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까 뭐 청원도 있었잖아요. 혹시 향후에 징계 또는 국가대표 소집에서 제외될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한축구협회 관련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당사자끼리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대표팀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실제로 경기력이 저하가 됐는지 경기력이 저하가 됐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밟아 나가야겠죠. 그런 평가가 좀 있은 다음에 뭐 어떻게 조치할지 이게 있는데 아직은 그거 단계는 가지 않은 거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불똥이 이럴 때는 엉뚱한 대로 뛰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강인 선수가 모델로 나오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 SNS에 이런 글들 광고 내려주세요. 모델 바꿔야 됩니다. 뭐 바꾸십시오. 불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네. 이 기업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을 쓴 기업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20대 젊은 어리지만 오히려 자기의 분야에서 당찬 모습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모습 때문에 그렇죠. 섭외를 했는데 그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 다 유행에 민감한 2030 남성들이 민감한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맡겼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2030 남성들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더 무서운 점은 이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느 선까지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겠지가 아니라 정말 굴복할 때까지 오히려 자신들의 의지가 철회될 때까지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곤란할 거고 아까 위약금은 저희가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위약금을 골치 아파하는데 예. 이강인 선수 본인도 위약금 문제를 걱정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파생이 굉장히 많군요. 지금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첫 주제로 축구 관련 얘기 오늘 뭐 발표가 있어 전해드렸고요.